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센 대표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인터서브 대표로 일을 했고요. 이제는 이 일을 떠나는 조센 정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갈렙입니다. 저는 이제 조셈 현 대표님을 이어서 차기 대표가 돼서 올 여름부터 4년의 임기로 새롭게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공갈렙 선생님이 대표로 선임된 이후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의 긴 인수인계 어떠셨나요? 저는 그냥 차기 대표로 미리 뽑힌 거지 제가 일을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책임이나 권한 이런 것들이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지난 몇 개월을 지나 보니까 제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조셈 대표하고 이렇게 오버랩 하면서 같이 업무를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따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셈이 계속 해야 될 부분을 계속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익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좋았다. 보통은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 오버랩. 저도 오버랩을 못 가졌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미리 대표님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공백이 한 7, 8개월 있은 다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재밌었어요. 그만큼 공 선생님이 잘 팔로우 해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많은 게 전수가 됐고, 또 공 선생님이 새롭게 가져올 공헌들, 장점들을 제가 이렇게 기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신뢰도 생기고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인수인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우리가 한 8가지 주제 정도 정했어요. 사실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건 이제 한 거는 2달 전부터 우리가 시작했나? 2달 됐나? 네. 2달 3월부터 했나? 3월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4월이 회기년도의 시작인데 실제로 4월 달부터는 공셈 체제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네, 오히려 네. 뒤로 물러선 건데 그 트랜지션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적으로는 오버랩 되는 게 좋다라고 봤고, 그리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의하면 제가 모든 걸 지시하지 않고 우리 본부에서 일을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모르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거는 잘 몰라서 불편한 게 이제 있기도 했는데 그 의사소통하면 또 공쌤이랑 대화 잘 되니까 그때그때 풀고. 근데 주제는 미리 의논해서 정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 재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어떻게 쉬어야 돼, 뭐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적 수, 새로 펠로우로 거버넌스가 바뀌었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라는 것들을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공쌤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1시간 반씩 모였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예. 또 출장 갈 때는 못하고 우리가 한 7번 정도 모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얘기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기도 하지만 주제를 정하지 않고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고 모일 때도 그 주제와 함께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주제들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주제 없이 할 때는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기도 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또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살펴보기 힘든 그 예전에 만들었던 문건들도 또 자세히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8년간 조쌤이 해왔던 일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그 제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이제 재정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임 대표님하고 오버랩 되지 않다 보니까 처음 맡았을 때는 제가 참 박준범 대표님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 대표님이 해놨던 일들에 대한 감사 또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발견돼요. 정마트 선생님, 이건 정마트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아, 이거는 박중훈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막 시간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좀 그런 걸 감사하고, 그랬던 시간을 제가 못했던 것은 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빈 거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마 트랜지션을 하게 되면 그 얘기가 이제 미리 얘기가 나오는 거지,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해도 되고, 아, 이런 건 아직 그래서 못했구나. 제가 못한 게 지금 빈 공간이 많아요. 또 했다가 실패한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보이지 않지만 미리 얘기해 주니까, 아, 이런 거는 이때 이루어진 거구나. 어떤 그런 신뢰? 네. 나중에 왜냐면 또 요청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또 맞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서 도와야 되고요. 그치? 그런 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되게 좋았고, 근데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는 짧은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사무실에 같이 출근을 하니까 수시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치, 맞아. 어떤 또 사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저는 어떻게 앞으로 캐리온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만났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그 이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인수인계 하시면서 당황하거나 놀라웠던 점 같은 거 있으세요? 이제 고급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대표가 되면 그렇죠. 예. 뭐 알면 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참 부담되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예. 대표가 이런 걸 다 감내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대표가 되면 실제로 이런 부담이 있긴 있겠구나라는 그런 약간의 당황, 물론 예상은 했지만, 예, 실제로 고급 정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글쎄요, 큰 당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양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는 것 때문에 그 큰 당황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저는 우리가 공 대표님 새로 뽑을 때 과정 자체에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충분히 의논했고, 또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또 파트너들과 펠로우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가지고,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공쌤이 걸어왔던 길이라든가, 또 가족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쌤이 본인 앞에 있어서 얘기하긴 그런데, 사람이 영민하고 또 컴패션이 많은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부 바깥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적응하는 시간들은 또 다른 거잖아요. 바깥에 있을 시간이랑 내부자로서는 다른데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업하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참 지금 필요한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란 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런 빠르게 배우는 속도들을 보면서. 예. 8년 동안 대표로 사역하면서 어떤 것에 집중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페북에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페북 왕성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7년 전 페북이 딱 뜨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7년 전 오늘 이 사무실을 개조하는 거였어, 공간을. 그게 뜨더라고요. 이게 바뀌고. 근데 제일 처음 들어와서 했던 일은, 물론 숙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들어올 때 무겁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2가지 정도였는데, 우리가 미래 선교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라고 한 게 하나였고, 2번째는 거버넌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필드에서 일하는 파트너들, 또 새롭게 들어오는 펠로우들, 그분들이 본부가 우리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하는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그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의견을 받고 돌아가는 새로운 시대, 그 전에 거버넌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재정, 또 스태프들도 대부분이 이제 막 뽑혔고, 파트너들도 김기학 선생님 하나만 남고 다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팀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첫 3년은 팀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팀 구축할 때 3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적.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가치가 있어라는 걸 재교육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논해서 같이 발견하는. 그래가지고 김기학 선생님이 우리 토론하다가 라이프 에즈 미션 얘기를 제일 처음 했어요. 또 2017년 상반기에 파트너들에게 비행기 값을 대주고 시니어 파트너들이 다 들어와서 3박 4일인가 2박 3일을 같이 보냈어요. 그때 제가 왔었어요. 2박 3일. 2박 3일 했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 스텝들 또 그 얘기를 본부에서만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거버넌스가 원활하진 않아서 좀 약간 빠르게 하긴 했어요. 제가 그건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파트너들에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재정, 본부 재정이 적자 난 걸 회복하고 동시에 스텝 숫자를 줄이면서 각 스텝들의 월급은 올려줘서 장기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 또 파트너들도 생활보조금이 좀 본부에서 일할 때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그 재정 문제를 손을 댔고요. 세 번째가 공간 배치였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을 그런 기본적인 걸 다루고 3년쯤 되니까 팀워크가 이 사람들은 내 팀이다. 우리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3년째 들어오니까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한 장기적인 것들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공 선생님은 필드 선교사였고 본부에서도 꽤 오래 사역하셨어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제 인터서브에 허입되기 전부터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저의 20대 중반부터 해서 40대 후반까지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필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부 대표로 추천이 됐을 때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원치는 않았어요. 제 첫 반응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럼요. 난 별로 원치 않는다. 한국의 행정을 이렇게 오래 된다는 전제하에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앞으로의 방향과도 연결이 되는데, 현장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행정을 하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드의 경험이 오히려 행정과 필드가 괴리되지 않고 하나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준비하는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필드에 있는 파트너들을 몇몇 국가를 방문하면서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것 또한 현장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인도 필드를 다시 돌아갔으면 아무래도 저의 필드는 그냥 인도 안에 고착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현장 중심의 이 사고가 아랍과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파트너들을 다 현장으로 생각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현장성이 확대되지 않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방향도 그런 현장성과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본질에 충실하는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핵심 가치나 비전에 충실하는, 그래서 유식한 라틴어가 한 게 있더라고요. 아드 폰테스라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드에 있는 파트너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본부의 우리 식구들한테도 해당되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펠로우들, 인터서 프렌즈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지역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 가치가 나누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실화가 아마 방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공 선교사님에게 대표로서 팁을 하나 준다면? 친구 안 들어. 친구 안 들어. 요즘 이게 아닌가? 나도 별로 생각은 안 나는데, 잘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생각 안 나는데요. 봉쌤은 밸런스도 잘하고, 휴식도 잘하고, 그리고 글쎄, 특별히 더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좋은 리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한테 이런 얘기 직접 얘기하면 처음 약간 좀 표면적으로 잘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리더고 잘 준비된 리더라서 특별한 어드바이스는 없습니다. 하나 하자면 그건 이미 잘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본부에 있으면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견뎌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또 좋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이 쉽진 않지만 구조적인 건 잘하겠지만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잘해요. 근데 저보다 나아요. 그런 면에서도. 조셈의 여러 가지 장점 중 내가 꼭 하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조직화하는 능력은 굉장히 저와 비교했을 때도 탁월하시고 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도 탁월하신 부분이라 그것은 제가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사임하시더라도 나중에 때때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은 꼭 계속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조직화 말고 잘하시는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저를 칭찬하셔서 또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하지마 충분해 그거. 예. 나의 대표 사역은 네모다 라고 정리한다면 네모 안에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어요? 도형으로 그리자면 팔각형?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별인데 이것저것 많이 벌렸어요. 사실 벌리고 또 어떤 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펠로우들이 함께 하게 된 거는 전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뒷수습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벌려진 일들 어떤 걸 좀 정리하고 어떤 걸 강화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건 좀 미안함은 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본부 스태프들과 파트너들이 잘 일을 나눠서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제 리더십 스타일은 그냥 좀 번잡스러운 리더십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 기대하는 대표의 방향이나 상은 그냥 네모 빈칸을 채우는 걸로 하자면은 성숙이다. 네. 성숙을 향해서 갈 것 같다. 네. 마지막으로 인터서브 공동체에 인사를 나눠주세요. 인터서브 코리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트너뿐만 아니라 펠로우 프렌즈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 후원자분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 인터서브만의 어떤 특정한 사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동력의 길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이 길이 계속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계속 소통하고 만나고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계속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서브 식구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8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특별히 가깝게 일했던 스태프들에게 감사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문식 이사장님, 김인철 이사장님, 또 백은찬 이사장님 세 분의 이사장님을 모셨는데 참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사님들과 더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세상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귀하죠. 근데 인터서브처럼 총체적인 변혁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타문화 선교단체 중에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런 이 DNA를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또 세상 가운데 변혁이 있기를 기도하고 추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